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강의에 대해서 질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로는 부천성모병원의 김동빈 선생님, 동아대병원의 박경혜 선생님, 서울성모병원의 오규철 선생님, 그리고 은평성모병원의 최현직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패널 선생님들 의견. 예, 또 동아대병원 박경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하셨던 원혜영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익스플로러 트라이어 유로시티오부터 해서 여러 스터디 얘기해 주시는데 결론은 CTO는 삶의 질 개선 목적의 시술이다. 하드 엔드 포인트는 아직까지 못 줄인다는 메시지로 혹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네, 비단 CTO뿐만이 아니라 CTO 리전만 있을 때는 결국 ACS는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이스케미아 혹은 에이심토매틱 그냥 사일런트 이스케미아 이렇게 되는데 이스케미아 트라이얼도 그렇지만 현재 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 PCI의 역할이 하드 엔드 포인트를 낮춘다는 보고는 없고 그와 같은 선상에서 CTO PCI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탈리티 베네핏이라든지 아니면 하드 엔드 포인트를 줄인다기보다는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좀 개선시키는 하지만 이제 그 RCT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이제 레지스트리나 이런 데이터 물론 이제 에비던스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데 보면은 충분히 CTO PCI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RCT는 그렇지만 실제는 데이터는 없지만 도움은 될 것이다. 어떤 시기로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인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5개의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 CTO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황병희 교수님까지 정말 여러 가지 장비를 다 동원해서 뚫어주는데 결국 스테이블한 환자의 PCI를 이 엄청나게 많이 장비를 들여서 언스테이블한 한 상태로 만들고 그건 역시 피지션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잠시 그 상황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속 우리 몸을 던지고 방사선에 노출되고 비싼 장비 써서 뚫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삶의 질 개선 목적이니까 좀 소프트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몸을 갈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한 선에서 내 몸도 지키고 이제 환자도 지키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익스피리언스드 대 레스 익스피리언스드 데이터가 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를 좀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레스 익스피리언스드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럴 때는 CTO에 페일할지언정 아주 초보자가 아니라 그러면 사고를 별로 안 치고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서 메이스도 좀 낮추고 이벤트도 좀 줄이는데 오히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 데이터에 나온 그 외국 분들은 좀 자신이 이제 있다 싶으면은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갈아가면서 환자를 막 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블리딩도 많이 나고 메이스는 차이 없고 이런 결과를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환자를 리스크에 빠뜨리지 않고 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션트 셀렉션도 중요하고 언제 스톱해야 될지도 중요하고 더 진행해야 될지 이 사람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박헌식 선생님 경험 가장 엑스퍼트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그 엑스퍼트하고 아까 비기너하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 했는데 성공률만 조금 차이 나고 컴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경험이 늘다 보니까 조금 더 터프하거나 하드한 케이스를 하다 보니 이게 자꾸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을 텐가요 그게 그 논문에 약간 어떤 걸 해놨냐고요? 그 이제 비기너 케이스하고 엑스퍼트 케이스의 퀄리티가 같은 건지. 퀄리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엑스퍼트들이 엑스퍼트들이 좀 언더라잉이 조금 시비어한 환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비기너일수록
케이스 셀렉션해서 좀 쉬운 케이스를 하게 되고 엑스퍼트로 갈수록 더 어려운 케이스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컴플리케이션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어서. 이제 최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페이션트 셀렉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들은 좀 쉬운 케이스하고 이제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저 카시파이드 리전 굉장히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이스가 좀 올라가고 근데 컴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이제 메이스에서는 차이가 없는 게 거기서 읽어보니까 이러한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있는 엑스피리언스가 있던 그룹들은 이러한 그 서포트 팀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높기 때문에 사소한 컴플리케이션, 뭐 블리딩은 많을 수 있지만은 환자를 있는 경우는 거의 비슷하더라 이렇게 결론내서 이러한 이제 비기너들이 좀 어려운 케이스 할 때는 좀 하이 익스피리언스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팀들을 같이 코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비기너로부터 렉스 익스피리언스로 가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셀렉션을 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증상도 더 많이 물어보고 바이어빌리티도 보기는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실제 이 바이어빌리티 크라이테리어를 가지고 CTO를 하고 안 하고에 꽤 사용을 하시는지 이게 사실 10%라고 하는데 뭐 7, 8%라도 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 실제로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고 그 뭐 데이터는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에서는 10% 기준으로 나눈다고 돼 있긴 한데 우리가 뭐 이스케미아가 이게 10%인지 20%인지 30%인지 그거를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얼추 이 환자의 뭐 예를 들면은 80세에 뭐 잘 활동도 못 하시는 할머니가 뭐 프록시마 LAD에 CTO가 있다고 뭐 그거를 꼭 끌어주는 게 이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리전이 어디에 있냐 뭐 얼마나 시비어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라든지 두루두루 처음에 그 보여주었던 결국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해서 환자 셀렉션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선생님은 이제 웰 익스피리언스 장기혁 쌤이라든지 황병희 쌤이라든지 또 여러 서포트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레스 익스피리언스 하더라도 아웃컴은 또 좋을 것 같고 그 선생님들과 같이 디스커션해서 환자 케이스 셀렉션 하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국 선생님 케이스도 그렇고 아까 원호연 선생님 케이스도 그렇고 심톰 임프루브가 아까 환자들이 굉장히 베이그한 심톰인데 이게 자기가 CTO가 막혀가지고 이게 증상이 있는 건지 원래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렇게 생긴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LAD 이제 바이어블한데 굉장히 테리토리 큰 혈관을 열어주면 환자들이 이런 게 이제 증상이 좋아졌구나 이게 환자가 이제 후향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이제 3베슬 디즈의 뭐 2CTO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캐비지를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CTO의 이제 테크닉을 갖고 있으면 캐비지 없이 하고 이젝션 프랙션이 20%인 사람이 그 이 3베슬 디즈의 2CTO 뭐 3베슬 CTO도 있고 그런 사람 나중에 이렇게 오픈하면 그 이젝션은 정상돼가지고 환자가 그냥 굉장히 해피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타디에서는 이런 사람만 롤 해가지고 이게 차이를 내기 어렵고 또 넘바이블한 사람들 또 테리토리가 크지 않는 사람이 뭉뚱 스타디를 하니까 이 차이를 내기는 어렵고 또 CTO 중에 상당수가 한 5년 내지 10년 지나면 다시 CTO가 되어 있는 게 ISR CTO.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차이는 잘 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잘 선별해서 하시면 굉장히 베니피셜하지 않을까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CTO라는 게 지금 스터디에는 다 헤테로지니어스 그룹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포지티브 리절트 내기가 어려운데요. 그 심톰에 대해서 얘기하면 크로닉한 이스케미아는 환자들이 자꾸 그 자기 이스케미아의 어댑테이션에서 액티비티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심톰이 실제로 있는데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면 도대체 디스니아 없는데 안 움직이면 없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액티비티를 줄여서 자꾸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톰을
정의할 때는 그 사람의 액티비티 베이스로 해서 심텀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엑서사이즈 테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카디오베스큘라 카패시티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스케믹 버든은 실제로 환자의 마이오카디움이 완전히 에이카이네즈가 되고 스니닝이 오고 그러면 뭐 리버스빌리티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이오블 마이오카디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이오카디얼 스펙트를 하면 퍼센티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케믹 버든의 몇 퍼센트이냐. 그래서 저도 마이오카디얼 스펙트를 해서 10% 미만이면 안 하는데요. 10% 이상 되면 이제 CTO PCI를 하고 그 대신에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LAD 프락시말 CTO는 아까 뭐 하드 엔드 포인트가 PCI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레프트 메인 LAD 프락시말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드 엔드 포인트 계산하는 게 뭐 아큐 코로나리 신드롬 때는 당연히 하드 엔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크로닉 이스케미아 때는 그래도 아까 데이터에서도 나왔지만 프락시말 LAD인 경우에는 메이스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LAD 프락시말에 CTO가 있는 경우는 그 바이어블 마이오카디움가 넌 바이어블 하지 않으면 되게 그 이스케믹 버든에 관계없이 CTO 인터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종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로 해서 와이링 한다는데 이제 아까 케이스를 보여준 게 이제 서브 인티만으로 들어갔던 스페이스에 대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라는 이제 벌로닝을 한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아이브스가 길이가 한 20mm 정도 돼서 한 서브 인티마로 한 25, 3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을 넓혀지면 트루노형이 오히려 막혀가지고 더 와이링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이게 서브 인티만 들어가는 게 이게 스트레이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혈관 떼서 서큘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브스보다도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두 가지 다입니다. 하다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동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이어가 우리가 보통 패럴 와이어나 어쨌든 와이링을 할 때 트루맨에 약간 모자라면 대부분 거기서 스탑을 하고 일본에서 개발된 숏팁의 아이브스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미련이 남다 보니까 와이어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그 아이브스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정도의 공간은 흔히 들어갔었고요. 만약에 팁이 좀 짧은 걸 하신다면 볼케이노 써보시면 또 약간 도움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와이어가 특히 하드와이어가 들어가서 많이 휘저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브스가 들어가면서 히마토마가 더 많이 프로퍼게이션 되면서 컬랩스가 많이 됐었고요. 들어갈 때 이미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아이브스 가이드드 와이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계시면 들어갔을 때 페일하면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왜 CTO 스트래테지 중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테지가 있는 것처럼 아까 박현희 교수님 말씀하신 꼭 오늘 이 사람 CTO 안 뚫어도 환자가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얼리하게 시도를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제 볼케이노는 이제 이게 디지털이니까 앞에 이게 팁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0.5cm, 한 5mm 정도 되고 우리가 보스턴 아이브스는 이제 이게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지 힘을 받으니까 한 1mm, 1cm, 10mm 정도 되니까 10mm도 이제 화면을 보면 굉장히 길어 보이니까 그리고 그 테르모는 이제 대개 그게 한 0.6cm, 6mm 정도, 6, 7mm 정도. 그 크게 차이는 하지 않는데 사실 거기 조금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개념이 약간 이제 지금 콘선이 있는데 전에는 그 아이브스 가이드 리와이링 해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 와이어가 이제 마이크로를 넣고 조금 1.5mm나 이렇게 벌리고 그 다음에 아이브스를 넣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폴스 루멘 가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3D 방법으로 해가지고 머릿속 개념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 리와이링 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꼭 그게 단점은 헤비 칼시파이드 리전이 그 스톰 그게 오스테 여기 스톰 있고 그 밑에 풀문도 있을 수 있거든. 지금 개념은 폴스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가장 자기가 소프트한 지점에 그 뚫고 들어가 와이어 팁 디텍션이라는 것은 리와이어링 하지 않고 가장 좋은 포인트에 소프트한 데를 찾아가지고 중간 부분에 다시 들어가. 그래서 ADR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안테 다이섹션 그 폴스 넣으면 갔다가 네. 자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팁을 디텍션 해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클로그와이즈 오카무라가 하는데 뭐 클로그와이즈가 그뭐 안테로 저기 카운터 클로그와이즈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360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조금 더 쇼컷이라는데 사실 그런 뭐 크게 그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은 팁을 딱 조금 자를 수 있어요. 한 3, 4mm 자르면. 그래도, 아이비스 들어가려면 한 1.5mm 정도 풍선 정도는 해가지고 했는데, 운 나쁜 경우는 빅헤마토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도 그 정확하게 그것만 찾으면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김효수 선생님. 최현적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가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산 라이브 하는데 케냐 나스가 똑같은 식을 했거든요. 그때 서양인의 모더레이터가 그거 왜 하냐? 자기도 아이브스 가이드드 시티어 인터벤션 하지만 현 시츄에이션에서 자기는 아이브스 절대 반대다. 저도 반대거든요. 케냐 나스 결국 하고 포스 트랙 쫙 크게 만들고 아이브스 카세트 넣기 전에 벌루닝 했어요. 아이브스 카세트 넣고 봤는데 no conclusion.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시딩이 돼가지고 페리카드 이퓨전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폴스맨이 커지면은 뭐 디렉션 해가지고 펑치한다는 게 Y가 헛돌거든. 스페이스가 많아져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케냐 나스가 Y에 2개 딱 넣어놓고 절대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아이브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안심하더라고. 거기서 제 같으면 멀티 채널 물론 넣어가지고 2개는 힘 받고 하고, 그 다음 third wire하고, 왜냐하면 디스탈 베슬이 컸거든. 그 뭐야, 오르토고널하게 엔지오 보면서 first wire가 이렇게 쳐져 있다. second wire는 또 거꾸로 갔다. 그럼 third wire 그 중간만 뚫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엔지오만 보면서 third wire 핸들이랑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큰 디스탈을 그런 트라이를 안 하고 아주 고식적으로 그냥 아이브스 넣어가지고 본다는 등 정말 불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그게 각자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대로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박경일 선생님 질문에 왜 하느냐 이지 뭐 몸을 갈아가지고 그지 혈관에 갈아가지고 하는데, 삼성에서 싱글 센터 코어트를 한 1,800명인가 구축을 해가지고 CTO가 있는 리전에서 PCI를 했던 케이스하고 OMT를 했던 케이스를 매칭을 한 450명씩 해가지고 쭉 봤는데, 한 4년, 5년 동안은 같이 가다가 5년 이후부터는 이제 cardiac death rate가 CTO 인터벤션 케이스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5년생 강의였나? 결국 CTO 하면 뭐냐 이제 베슬 한 개 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베슬의 레저버가 한 개 늘어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내추럴하게 이벤트가 생길 텐데 한 개라도 살려놓으면은 죽을 사람을 건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손발 뜯어대지고 발기는 강화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주 나이 들었거나 쓸데없는 데 뚫었다는 거. 제일 쓸데없는 게 어떤 거냐면은 완전 메탈 자켓 씌우고 브랜치 한 개도 없어지고 디스탈 패드는 굉장히 적은, 그건 분명히 막힙니다. 플로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귀결될 거면 하지 마시고 정말 디스탈 패드가 풍부하다 그러면 반드시 하시면은 손발 따뜻해지고 발기는 강화되고 정말 환자들 해피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브스 가이드드 와이링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일본 쌤들이 거기에 꼽히셔가지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모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라이브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트렌드인 것 같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아까 김병국 교수님 CT, 그다음에 김효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보면
조금 이 베슬 루트가 스트레이트한 포션에서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톨터스 하거나 하다 보면 아무리 아이브스가 이미지를 인포메이션을 많이 준다 해도 페일할 수 있고 또 다이섹션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프록시말해서 충분히 조금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퍼펜디큘러 플레인 정도 잡으신 다음에 거기서 조심스럽게 시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 예. 그 개념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왜 아이브스 가이드 와이어링을 하느냐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디시전은 김효수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멀티 카테타를 넣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제 패러럴을 할 것이냐 아이브스 가이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꽤 많은 이제 일본의 피지션들은 패러럴 와이어링이 헤마토마를 더 많이 만들 확률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브스를 처음부터 보는 게 더 적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베슬 코스, 칼시피케이션 심하면 아이브스 들어간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짜리 하더라도 뭐 이미 혈관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CTO를 왜 하느냐. 그냥 제가 또 그냥 하나 더 그냥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제 나름의 생각은 그 콩팥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그 키드니 도너들 하나 떼도 거의 뭐 서바이벌에 지장 없다라고 계속 하면서 키드니 하나씩 떼게 만들잖아요. 콩팥은 2개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혈관 3개가 훨씬 좋을 거라고 저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에 좋은 혈관만 있다면 저희가 잘만 치료한다면 이제 뭐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손발 따뜻해지고 발기 개선되는 건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개선이 없으므로 학교 선생님 그게 단순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단순 삶의 질이 아닙니다. 자, 김병학 교수님께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사실 CTO 하기 전에 카디악 CT가 굉장히 영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경험 중에 카디악 CT를 찍었더니 오히려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했던 증례도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모든 CT의 이밸리에이션이 해봤더니 안에 CTO를 뚫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줘서 더 자신감을 주는지 아니면 이거는 오히려 시간만 끌고 나를 더 갈아 넣겠다. 이거는 조금 뭐 이 스트래티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디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결국은 CT만 가지고 CT 자체만 가지고 디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T가 도움되는 건 엔지오 리뷰를 더 도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냥 CT만 보고 엔지오도 안 하고 아예 안 할 거냐 그걸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CT 찍고 나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예, 이걸 분석을 못 하고 이해를 못 하는 순간 그냥 그야말로 검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케이스 한 케이스씩 그냥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가 뭐 좋다 안 좋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아이브스 가이드로 엔티그레이드 와이어링 할 때 패스를 잘 찾는 거가 이제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케이스에도 나왔지만 리엔트링 할 때 특히 LAD 프락스만이나 랩트 메인에서 이제 리트로 와이어가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아이브스 가이드를 하셔야 컴플리케이션 안 생기게 할 수 있고 엔티그레이드에서는 이제 프락스말 캡이 애매한 경우 오스티움을 잘 못 찾는 경우 스텀플리스 이런 데는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가 미리 이제 CTO하고 세컨으로 이제 세컨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 바로 CTO를 봤다 그러면 아이브스를 꼭 하시는 게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요즘 저기 추세가 CTO도 이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뭐 리버스 카트가 이제 대세로 또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레트로로 해가 리버스 카트인데 또 지금 요즘은 또 3D 뭐 와이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또 PPV 또 지금 또 뜨고 있는 이슈가 PPV 아까 김명석 선생님 OPV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피크레니얼 뷰보다도 넘어서는 뭐 라테랄 뷰를 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그 굉장히 톨처스한데다가 그다음에 그럼 많은 이게 PPV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게 되게 트루루멘과 폴스루멘이 약간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도
이걸 이런 거 사이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디텍션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게 과연 굉장히 앞으로 계속 나수 그룹이 이런 걸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김병석 선생님하고 또 하는데 그 프로스펙트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네, 이게 뭐 어느 하나가 항상 좋은 건 없고 결국은 뭐 저희 뭐 골프 치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클럽이 있을 때 제일 마음 편안한 것처럼 그게 좋은데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방법으로 또 역시 계속 스코업을 넓혀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해서 같이 의견 쉐어링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희 CTO in Special Situation이라는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